안녕하세요. 개벽전 강증선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오선 2계열의 해문산 오선 2계열 강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 놓으신 거 있어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에 댓글로 어떤 분이 증산계열 믿는 사람들이 진술충미 기도를 모시거나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이치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술충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증산 쪽에 저는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3자의 이치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각 종교, 증산 계열의 종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진술충미 기도를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공도 가지고 이걸 설명을 좀 하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진술충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개 12지지에서 여기 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숫자 보면 오진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진토.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 오진토 진 최고대로 여기 없음. 그래 여기가 오진토 여기 그 다음에 술은 오술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술토 여기 이쪽에 있죠. 오술토. 그래서 그러니까 진술은 숫자로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축토 10축토라고 했죠. 그리고 미는 여기 10m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사실은 오행수로는 다 토에 해당되는데 오진토, 오술토는 오토, 그리고 10m, 10축토는 10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왜 기도를 이걸 모시냐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증산 선생께서 가르치신 거는 우리가 신선이 돼서 각 사람들이 신선이 돼서 지상 성경이 열린다고 하는 거고 그 메커니즘을 어떤 길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천지공사라고 이제는 증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런 인간이 신선이 되는 그거를 크게 표현을 하면 이제 후천개벽이 열린다. 후천개벽이라고 표현하는 거. 후천개벽. 후천개벽 할 때 이 후차를 써서 후천개벽. 그럼 이게 후천개벽의 후천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되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후천개벽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천간으로 따지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갑을. 라고 합니다. 할 때에 이 후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큰 우주 전체의 큰 주기에서 갑을병정을 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천, 여기까지 선천이죠. 선천. 갑을병정은 선천이고 그 다음에
경신민계가 이게 후천이에요. 후천. 그러면은 여기서 가불병정이 선천이고 경신인계가 후천인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려면은 반드시 무기 중공, 그러니까 무기 중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중천. 그러니까 후천 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기 중천 과정을 거쳐서 경신인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인간의 그 변화의 이치로 따지면은 요게 여러분 몸 안에서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의 참된 자아가 형상화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걸 신선이라고 하는 건데, 신선의 아이가 나올 때 이렇게 몸 밖에 나왔을 때를 요게 경이라고 하는, 요걸 큰 주기로 보면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기경신인 게 요게 경이라고 치면은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은 후천개벽이 된 거죠. 개벽이 된 겁니다. 후천개벽. 그래서 후천개벽, 요게 나오면은 후천개벽의 그런데 뭐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아래에서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이 무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중천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중천의 과정. 그러니까 무기 할 때 이게 우리가 무기. 그러니까 요게 경이고요. 요 시점이 요 안에 움직이고 있는 요 과정이 무기 과정이에요. 무기. 그래서 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선천이 가불병정에서 끝나고 무기 과정을 거쳐서 경신계 후천으로 넘어갈 때 요 경은 요 나왔을 때를 경인데,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분의 새로운 몸, 여러분 몸에서 신선화된 새로운 몸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경신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경신체, 경신이라고 그러는 게 경신. 이런 경신이라는 걸 경신체. 그러니까 이 경신체가 바로 황금 메탈체나. 왜냐면 경신금이 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표현해 주는 게 여기 요 구예요. 그러니까 요 경신체라는 황금 메탈체를 표현해 주는 요 숫자가 요거 구다. 요 구라는 말이에요. 구경신금, 구자화성 할 때 여기 낙서수에서 구수가 바로 경신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무기중궁 과정, 무기중천의 그러니까 무기의 중천 과정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몸 안에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땐 반드시 여러분 몸 안에서 변화의 과정인데, 그것이 무기중천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무기 중천은 이게 천간으로, 그러니까 오무 10기라고 하는 오무 10기. 그러면 오무 10기를 우리가 이 구궁도상에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12지지로 되어 있잖아요. 12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오무. 그러니까 자, 요게 보면 잘 보시면 요게 가불이 목이잖아요. 목. 병정이 화, 무기가 토, 경신이 금, 임계가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행상생 운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행상생 운동.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오무토, 십기토. 그래서 숫자는 똑같네. 십기토. 자, 그럼 이것이 현재적으로 작용을 할 때 지지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무토는 오진토와 오술토로 작동을 하겠죠. 오니까 같은 오무토. 그러니까 오무토는 오진토와 오술토. 그래서 우리가 오무토
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를 황극이라고 하는 황극수라고 하는 황극이다. 그 다음에 10을 숫자로 무국이다 이렇게 하는 무국. 자 10을 무국이라고 그러면 무국. 그러니까 요 오무토가 작동하는 것은 황극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는. 그 다음에 십기토가 작동하는 것은 무국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서 5와 10의 그 상승작용을 하게 돼 가지고 이것을 5와 10을 합으로 놓는 경우는 15진주. 그래서 이게 15진주라는 표현을 써요. 15진주. 그냥 합 개념으로 보면 15진주. 참된 주인. 15에 대한, 그러니까 오모토와 십기토에 대한 주인. 그 무기토에 대한 주인. 그 참된 주인. 이러는. 그러니까 중앙에 앉아가지고 컨트롤하는 참된 주인. 15진주. 그리고, 그 다음에 5와 10의 그 상승,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의해서 5와 10토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는 곱하기로 가는데, 그거는 50대연수. 이렇게 50대연수. 대연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연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넘칠년자, 대연수. 50대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그 몸에서 신선으로 이렇게 화하는 변화의 과정이 무기중궁토 과정이란 말이에요. 무기중천, 무기중궁의 과정인데 50대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상호 그 5토와 10토 간의 그 5한극수와 10무극수 간의 상호 상승 주고받는 어떤 그 과정이 그거를 대연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올라오는 숫자가 50개의 숫자가 나와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 차크라의 그 꽃잎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4개, 6개, 아니 4개, 6개, 그 다음에 10개, 뭐 12개, 16개, 2개 이걸 다 합하면은 50개의 꽃잎이 돼. 그러니까 여기 차크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50개의 꽃잎 개념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연꽃잎. 이게 이제 50대 연수라는 개념이에요. 50대 연수. 그러니까 이것이 무기토 과정이에요. 무기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여 그림에서도 뭐로 되냐면은 50 병내 은현관 이렇게 표현해요. 현관에 50경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50이라는 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를 50 무기토 과정이에요. 무기토, 중궁토, 중천 과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천개벽이라고 안 하고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천개벽이라고 하겠어요? 중천 과정을 거쳐야지 개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천개벽이다. 후천개벽이 아니고 중천개벽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개벽된 이후부터 보면 후천이고, 개벽 과정, 그러니까 이게 개벽 과정, 천지가 열리는 과정, 여러분의 몸 안에서 천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과정이 중천개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 중천개벽도 되고 후천개벽도 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쓰는지는 이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12지지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오진토, 오술토, 축토 10m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무토와 오술토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오진토와 오술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이 중궁에서 문을 열고 닫아야 된다. 문이 물질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양쪽에서 열고 닫아야 되는데 이 오술토에서 작동하는 거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작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술토는 여기 진토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 그럼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요 과정, 요 과정에 있는 요 문을 천문이라고 하는 거고, 천문. 그 다음에 여기가 진토가 있는 에너지가 물질로 화하는, 형상화되는 요 위치가 바로 지호라고 하는 지호. 그래서 여기는 지호다. 지호라는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기는 지호. 지호? 그러니까 땅지자 지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물질이 에너지로 되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에너지가 무거운 물질로 나가는 거는 형상화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땅으로 나가니까 지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운동이, 두 개의 문이 열고 닫으면서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서 이 신선을 이렇게 육화시켜내는 겁니다. 포태양생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여기를 천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블랙홀이다, 이렇게 블랙홀 하고 있는 곳이다. 블랙홀로 끌어잡아 당기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호는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블랙홀 끌어잡아 당기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 문.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오면은 끌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0기토와 여기 10기토는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나 블랙홀이 되고 화이트홀이 될 때는 이미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웜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블랙홀이고 이것이 화이트홀이고 이렇게 나간다고 볼 때, 요 통과하고 있는 웜홀이라는 게 있어요. 웜홀. 그러니까 딱 여기 중앙이 10이라고 보면 10. 자, 그러면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마이너스 5죠. 끌어잡아 당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건 플러스 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이잖아. 차이가 10이잖아. 어쨌거나 이것도 플러스 5.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지호고 이게 천문이에요. 이게 천문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술토고 요 지점이 바로 진토야. 그럼 요 중앙이 10이라면은 요 웜홀의 중앙에서 블랙홀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끌어잡아 당기는 이쪽의 운동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반절로 잡으면 이쪽 할 때 요 중앙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앙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바로 10이란 말이야. 10기토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에서 블랙홀 쪽으로 작용하는 10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가 10m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잖아.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수확해 들이기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수확해 들이는 시점. 또 요거는 요 축토는 씨를 뿌리기 위한 시점. 봄의 시작이에요. 이건 가을의 시작, 봄의 시작, 막 넘어가는 간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뭐로 본 거예요? 웜홀로 기준으로 웜홀 정중앙을. 이게 10이란 말이에요. 정중앙이. 이걸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무국. 그러니까 이게 무국.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와서 환극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무국에서 이쪽 플러스 환극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은 그 다음에 신무국에서 끌어들이는 거를 마이너스 5환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끌어잡아 당기고 있고, 이 사람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 플러스 5 운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은 뭐예요? 소멸돼 나가는 마이너스 5 운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쪽 5환극은 소멸돼 나가고 이쪽 5환극은 생성돼 나가는 거니까
요 존재로 여러분이 다시 재탄생하는 과정이에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그러니까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거는 환극이, 여러분의 그 현재적 환극이 소멸되면서 신선의 환극으로 다시 재탄생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에 따라서 무기중공수의 그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 안에. 왜냐면 이거 가불병정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러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건, 선천은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천은 인간이라면은 후천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죠. 신.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변화할 때 반드시 중천 무기 중궁의 그 변화,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 시공간적 운동이 있다. 그게 바로 무기 중궁수고,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그 운동하는 그거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치로 표현하게 될 때, 12지지로 전개를 할 때, 그것이 진술 충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건 뭐 진술 충미 기도를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기도 내용 자체는 내가 신선으로 되게 한다는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신선으로 하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 그러니까 진술충미 운동을 통해서, 무기중궁수 과정을 통해서, 이 중천개벽 교역 변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후천 개벽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바랍니다. 어떤 기도, 그런 기도 행위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무국대도에서 후천개벽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그 무국이라고 하는 건, 신무국은 미토에서 작동을 해서 오술토로 블랙홀로 문을 열어서 물질을 끌어들여서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보내는 작용, 다시 신무국의 작용이 있어서 이 아이로 내보내야죠. 요 존재로 그러니까 요 존재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낼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 축토 작용이 돼서 오진토의 문을 연 뒤에 여기로 내보낸다고 하는 거죠. 이 내보내는 작용이, 이건 여러분을 흡수 해체하는 작용이고, 여기는 여러분 안에 그 존재를 생성해서 하나의 우주를 그러니까 이쪽 작용은 우주 소멸 과정이고, 여러분 자체의 우주의 소멸 과정이고, 이것은 우주의 생성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정중앙 무국적인 지점으로 보면 무국대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무국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작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신으로 되는 것은, 인간이 신선화가 되는 것은 우주 법칙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선위기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선위기열 또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강진환 선생님께서는 이쪽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모악산과 여기 회문산, 이 두 개의 산을 부모산이라고 하면서, 모악산은 모, 회문산은 부가 해당되니까 이 두 개의 산을 그렇게 짚으면서, 주로 모악산에서는 대원사에서 수도를 하시고, 금산사의 미륵불로 자결 비유를 하시면서 그 이치를 설명을 하셨고, 해문산에서 주로 이제는 언급을 하시는 공사의 핵심은 오선위기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선위기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오선위기열에 관련된 각종 언급을 살펴봤는데 다 살펴보질 못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선위기라고 하는 개념은 해문산에 가면은 해문산의 그 형상 자체가 명당 구조가 오선위기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 명당에다가 저기를 쓰면은, 무덤을 쓰면 59대에 걸쳐서 계속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명당짜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 해문산에다가 그 명당 말고도 또 24개의 명당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쓰느라고 해문산에 무덤 천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선위기혈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 해문산의 산세 구조 자체가, 여기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그거를 보면은 이 마치 그 신선 4명이 이렇게 그 둘러 바둑을 두고 하는 신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신선이 주인이고 바둑판과 바둑돌의 주인이고 내 신선이 두 신선이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두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혈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판 자리가 요 바둑판이 여기 있죠. 바둑판 자리가 바로 여기가 오선 위기 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선 위기 혈, 그러니까 바둑판이니까 바둑판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바둑판이잖아요. 바둑판이면은 이 바둑판을 두고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데 여기 1000원점 가운데 정중앙점이 여기 혈자리가 되겠죠. 진짜 혈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런 개념 됩니다. 자, 1000원혈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바둑판이 여러분이 잘 보면은 바둑판은 동그란 그 저기 알 그러니까 음양을 표현하는 거죠. 음양은 동그란 걸 표현하는 거 흑백으로 표현하는 거 음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한 칸 한 칸은 뭘 뜻하는 거야? 네모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다 그런 개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지가 서로 그 작용을 통해서 음양 작용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이 점의 개수가 360개란 말이에요. 360개 점이 돼 있는데 이 1000원점까지 하면 361개 점인데 1000원점 하나가 360개로 전개가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은 360개의 점이다. 그럼 360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년을 360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정역수가 돼. 정역의 그 수가 360수거든요. 그래서 정역세계를 표현해요. 정역세계. 그래서 그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거는 정역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역세계의 패권을 두고. 그런데 여기에 요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나오면 19 곱하기 19로 나오죠. 19 곱하기 19. 가로 19개의 점, 19개의 선, 그 다음에 세로 선, 19개 선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치가, 구병구복의 이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앞쪽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에 0에 해당되는 기준점이 있으면은, 어때야 돼? 여기는 이쪽은 또 9개의 줄이 있으니까 플러스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 0,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 0,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9잖아요. 플러스 9 그러니까 이게 구병구복 양쪽에 걸쳐서 구병구복 의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이게 그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360개가 나오네. 근데 이 360이라는 건 정역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정역세계의 그 패권을 두고 벌이는 하나의 바둑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선이기 바둑 그 이치가. 자, 이거는 덮어두고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쭉 읽어본다. 다시 읽어본다. 자, 그래서 도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편 19장 천지를 개벽으로 하여 성경을 세우려면 먼저 천지 도수를 조정하고 해원으로서 망고신명을 좋아하며 대지 강산의 전기를 통일해야 한다. 전주 모악산은 순청 해문산과 서로 마주보니 부모산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훈을 통일하려면 분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악산, 해문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킨다. 그러니까 응해서 길을 어떻게든 발복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발복을 시킨다. 자, 그러면은 산하의 기령을 그런 방식으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한다라고 하나. 통일한다고 그랬어. 기의 영들을 통일한다라고 하나.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통일한다는 게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명당 발음공사라고 하는 거, 또 수은에 그래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라 하시고, 궁울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언이라 함과 같이 사명당을 응기시킨다라고 해서 사명당을 응기시킨다. 근데 여기 이제는 그 발글명자죠. 발글명장에 사명당을 응기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해문산을 응기시키는 거는 사명당을 응기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당. 그리고 이 사명당이 뭐냐라는 걸 알아요. 사명당. 자, 우리가 명당이라는 거죠. 명당인데 명당은 명당인데 사명당이라는 거죠. 사명당. 우리가 이 혈자리를 그 오선유기 혈이라고 하는 게 명당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당.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이 명당을 사명당. 명당의 이름, 명당을 지칭하는 그게 뭐예요? 사라는 숫자의 명당이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숫자의 명당. 그러면 이 사가 뭐를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죠. 사. 자, 그래서 이 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 그렇죠. 사명당이니까 사라는 숫자. 사라는 숫자가 뭔지 알아야지 명당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 사라는 개념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자, 사명당을 응기시킨다. 이렇게. 자, 사명당을 응기시켜야지. 그러니까 사를 응기시켜야지. 그 명당에서 사를 응기시켜야지.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그 명당 자리에서 그 명당이 바로 오선위기혈인데 그 오선위기혈에서 사를 응기를 시켜야 한다. 응에서 기를 통일해. 산하기령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응기를 시켜야지 오선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이렇게 되죠.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승예불로 천하의 안전판을 짓고 자, 호승예불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군신봉조한다라고 그래. 군신봉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 임금 낸다. 그 다음에 선녀직금이라 선녀직금. 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이렇게 돼요. 자, 선녀직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호승예불, 군신봉조, 선녀직금이라는 말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천하창생에 비단옷을 입힌다라고.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산하대운을 돌려받음으로 발음케 하리라 라고 그래서 발음한다라고 했어. 자, 우선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우선 다 읽어보는 거예요. 자, 3편 205장에 며칠 밤 후에 저녁 진지를 드신 뒤에 상제님께서 성도 약 20여 명을 방 안에 앉히시고 오선육의 진주공사라고 그렇죠. 오선육의 진주공사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진주. 그래서 우리가 진주라는 말은 15진주다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15진주. 그러니까 무기토에 대한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죠. 15진주. 15진주. 자, 이런 표현입니다. 15진주 공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신도 이 자리에 참석하리라. 뭐 뒤에 얘기는 또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은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자, 하지만 좀 읽어볼게요. 이때 성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사를 보는데 돈 1000냥이 필요한데 누가 돈 1000냥을 대겠냐? 1000냥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냥이. 근데 누가 돈 1000냥을 내겠냐? 하시니 그러니까 1000냥이래요. 1000냥. 왜 1000냥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야. 근데 왜 돈이라고 그러느냐? 돈 1000냥이 필요하냐? 뭐 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돈을 가져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야? 문공신이 있대. 문공신이라는 분이 이게 문공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신이 누가 먼저 낼 사람 얼른 제가 내겠습니다. 문공신이 냈어요. 문공신 1000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문공신이잖아요. 문공신이라는 분이 이 공신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마 문공신. 문공신이 신하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면 문공신이 1000냥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문공신이 왜 1000냥을 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읽을 때 그냥 문공신이 1000냥을 내는 게 그냥
이게 그냥 천지공사 이렇게 하신 걸 그냥 이 사람이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왜 문공신이 천냥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점이 틀린 거죠. 저는 이제 중산 이쪽하고는 제3자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공신이 천냥을 내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문공신이 천냥을 내는 이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인다 이거죠. 문공신이 천냥을 내는 이치가 있어. 그렇단 말이야. 오선육이 진주공사를 보는데 문공신이 천냥을 낸다. 뭔가 이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괜히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강진산 선생의 이 천지공사가 굉장히 오묘하고 절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활동하는 전라북도 이 지역의 산세와 지형의 풍수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호칭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이치를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천지공사의 이치를 사실 설명을 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왜 문공신이 천냥을 냈는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증산 상제라고 하시는 이 분을 따르는 분들이 이런 이치는 궁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는 제가 또 설명을 해봐야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강윤산이라는 분이 상당히 굉장히 세밀하게 이거를 공사를 봐놓으셨다라는 게 이 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공신의 여기 보면 문공신의 우리가 공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천지공사를 본다고 할 때 이 공사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지. 공사. 여기부터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공사라도 공사. 문공신의 공이잖아. 공. 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세밀하게 봐놓으셨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하대세를 3편 206자 이제 천하대세를 해문산 오선육이 형. 오선 왜 여긴 또 형이라고 했을까? 오선육이 형. 오선육이 형의 형세에 붙여 돌리라니 내게 한 기운을 붙이노라 하시니라. 이어 장근에게 이르기를 너의 머슴을 불러 어젯밤 무엇을 본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 하시거늘 장근이 머슴을 불러 물으니 머슴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꿈에 한 백발신산이 하늘에서 내려와 농바울을 열고 큰 칼과 투구와 갑옷을 꺼냈다는 거예요. 큰 칼과 투구와 갑옷을 꺼내는데 장검은 서리빨이 돋은 듯하고 갑옷과 투구는 빛이 나서 눈이 부셨습니다. 꿈에 그랬다는 데서. 내 신선이 칼과 투구와 갑옷을 저에게 주며 한 장군이 명을 받들고 여기에 올 것이니 이것을 그 장군에게 주라 하므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두었사온데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하며 경석이 앉은 쪽을 가리키는지라. 상제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꿈을 옳게 꾸었도다. 농바우의 전설이 허망한 말이 아니로다 하시고 다시 장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공사의 증인이다. 대저 그 지방에는 농바우 속에 갑옷과 투구와 긴 칼이 들어있는데 장군이 나면 내어가리라는 말이 전하여 오니라. 농바우 속에는 농바우. 자, 이게 도대체 뭐냐? 농바우는 뭐고 이게 갑옷과 투구와 긴 칼을 왜 여기서 나오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는 이치를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왜 꿈에 이런 게? 왜 꿈에 이거면 왜 이걸 중요한 이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 얘기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 자, 4편 20장 단주의 언도수는 오선위기로부터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해문산에 오선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뇨가 요임금이잖아요. 그 다음 단주는 요임금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주에게 바둑을 전수를 했다 이거지. 근데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 이로써 조선의 시비를 푸느니라.
자, 단주는 그 당뇨에 그 받아들이지만은 당뇨가 왕위를 우순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 왕위를 넘겨받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한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 그게 인류 최초의 한이 되냐? 이런 거 이런 거지. 왜 단주가 왕위를 넘겨받지 못한 것 자체가 인류 최초의 한이라고 인류 최초의 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요임금에게서 임금자리 물려받지 못한 단주의 단주의 한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둑판만 넘겨받았다. 바둑판만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바둑만 받았다는 거, 바둑.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류 최초의 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한을 먼저 풀어야 된다네. 근데 이게 왜 인류 최초의 한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인류 최초의 한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얘기는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은, 이게 뭔 얘기지? 이게 무슨 인류 최초의 한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인류 최초의 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왕이 안 물려졌다고 땡깡 부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강산 선생이 그런 이치로 설명한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그 이치를 비유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해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강산 선생께서는 강산 선생이 가르친 것들을 오늘날 그 강산 선생을 모시고 따르시는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강산 선생의 가르침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자, 또 해보겠습니다. 5편 6장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천재판을 짜러 해문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문산에. 근데 왜 해문산에 꼭 내장산도 있고 뭐 산들이 많은데 거기에 뭔가 많이 있어서 그래. 또 해문산에 회문이라는 이 이치 때문에 그래요. 회문이 왜 해문이라는 이 한자가 요게 중요하냐 이래. 현하 대세로 오선육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이게 해문산의 오선육이 혈의 형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만나느니 연사에 큰 의미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빨리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리. 그 옛날 항고조는 마상에서 득천하였으나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그러니까 바둑판 한마디로 바둑판 싸움으로 득천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그 마상에서 나가서 그 전쟁을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둑판에서 결판을 낸다 그런 뜻이다. 그래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 뭐 이런 거죠. 5편 176장. 자, 지난 시간에 이게 읽었지만은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그래. 이게 다 그러니까 몇 번을 읽어보고 그거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어서 상자님께서 장군에게 명하시오 식혜 한 동이를 빚으라 하시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너러기에 담아 인경 밑에 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회문산에 오선육이 혈이 있으니 이제 바둑의 원조인 단주의 회원 도수를 이곳에 붙여 조선 국군을 돌리려 하노라. 이렇게. 근데 왜 조선 국군과 이것이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조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시조선이 있었으니까 그 조선을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조선이라고 할 때도. 근데 그 조선을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이시조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건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시조선의 나라가 아니면 어느 조선이냐라는 게
우리가 당군조선도 있고 이시조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군조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군을 돌리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당군조선이에요. 사실은 당군조선, 이시조선이 아니라. 자, 그런데 당군조선은 또 왜 여기 당군조선 여기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냐 이런 거죠. 이어 말씀하시길 다섯 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고 수수방관만을 따르며 네 신선이 판을 대어 서로 패를 들쳐서 따먹으려 하므로 시인만 끌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않으리라. 이에 채순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승부를 결판내려 하나니 이 시켜놓고 채순을 대접하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채순을 불렀어요. 순. 너희들 중에 그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아는 자가 있느냐 하시니 몇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양재 걸군곳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주문이라 외울 때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해라. 또 말씀하시기 이 글에 고조 청탁의 곡조가 있나니 외울 때 곡조가 많이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니까 곡조를 잘 맞춰라. 이런 거는. 걸군구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 자,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재밌네요. 걸군구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 상제님께서 친히 곡조를 맞춰 읽으시면 모두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창기운이 사람들을 언습한다. 상제님께서 읽기를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채수운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하시니 무뚝 인경유에 가장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 내 수치 씻어주면 그 안이 성덕인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성제님께서 물으시기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한 사람이 말하길 수운가사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훈의 그 수훈가사 내용하고 최수훈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작업을 하셨다 이러거든. 이것도 상당히 심오한 얘기 같은데 이거는 좀 연구를 제가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처음 붙는 글귀에요, 제가. 자, 이거는 최수훈이 왜 나온 거는 여기 바로 알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걸군곳 초란잎에 남성 이게 옛날 말들이니까. 자, 그 다음 시간에도 해석을 한다. 이래서 5편 176장, 장근에게 명하셔 요거는 약간 한 거죠. 그 다음에 5편 243장 김중상의 집에 약방을 차리심 4월 10일에 공신의 집 상량보에 오선 위기도를 그려 붙였다. 공신에게 말씀하실 그 안에 독갈비가 꽉 찼느니라. 독갈비로 인해 너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니 일절 뜯어볼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시면 엄중히 단속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는 나머지 오선 위기열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방 차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선 위기도를 붙였다는 거예요. 오선 위기도. 오선 위기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튼 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문산에서 보신 추수도운의 진주공사, 무신년 가을에 상제님께서 수분님과 김영렬, 김갑책, 박공호, 몽공신, 안내성, 창여성 등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태전 동콩밭도수를 보러 떠나신다. 그런데 해문산에 이르러서 공우에게 물으니까 공우야 여기가 어디냐 하시니 공우가 순청 해문산입니다 하고 아래다. 공우가 상제님께 여쭈기 여기는 무슨 도수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 말씀하시고 오선위기 도수를 보러 왔다 하시고 밤밭이 어디냐 하시거늘 수부님께서 밤이 익었겠지요 하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송이를 좋아라 하시는 상도들이 상제님의 말씀을 따라 밤을 좋아온다. 상제님께서 밤을 까라 하시고 잠시 후 밤을 몇 번 깠느냐 하고 보니 3번 깠습니다. 밤을 3번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을 한 번 까면 정월이고 2번 까면 4월이고 3번 까면은 가을이다. 이렇게. 오선위기 공사를 봤다. 이 밤을 까는 왜 이렇게 밤을 까시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정월, 4월, 가을 이렇게 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월이면은 2번 까면 4월이요, 3번 까면 가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대.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5편 395장 조선 여기죠. 여기 볼게
호승 예불 군신봉주 오선위기 선녀즉금. 이거 저번 아까 나온 그 구절이죠. 자, 요거 구절 여기 나왔습니다. 치복에게 일러 말씀하시 세상에서 궁울과의 사명당이 갱생이란 말들 중 사명당을 잘못 알아왔으나 이는 사명당이다. 이름을 고쳤죠. 왜 사명당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이게 저승 어둘 명자를 밝을 명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는 불법에 있으니 호승예불의 기운을 얻어 조화를 쓰고, 무병장수는 선술에 쓰니 오선위기 기운을 얻어 무병장수께 하고,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 기운을 얻는다고 그랬어. 군신봉주는 장상의 왕명을 받은 것이니 그 기운을 얻어 나라를 태평케 하고, 선녀즉금은 선녀가 비단을 짜는 것이므로 그 기운을 얻어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힌다. 6월 보름날 신농시 제사를 지낸 뒤에 이를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올해는 천지의 한문이라 이제 이를 하지 못하면 이를 이루지 못하려 하시느라. 하루는 세울 최장조의 집에 사명당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도 이 사명당 기운으로, 여기 있죠.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사명당 기운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사명당이라는 것이 이 사명당에서 사람 하나가 나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이게 대개 그 증산상제를 따르시는 분은 이런 말이 뭔지는 해석을 못 하신다. 이어 상제님께서 비해 5편 399장. 자,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채순을 초원하여 순창해문산 오선에게, 아까 채순을 초원해서 순창해문산 오선에게 장사하는 거 봤죠? 그 내용이죠. 그대로 또다시 계속 반복돼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5편 410장이 어찌 방심하느냐. 그래서 여기 하루는 약방 마루에 앉으시어 유천명을 마루 밑에 앉으시고, 순창해문산 오선위기, 장성 손용 옥녀직금, 무한승달산 호승예불, 태인 베레밭 군신봉조, 청조 만동묘라 쓰게 하시고 불사를 놨다. 자, 요 구절이 이제는 아까 옥녀직금, 그리고 호승예불, 군신봉조, 요거를 좀 더 풀어 쓰신 거죠? 풀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라 쓰게 하시고 불사르고, 천명이 좀 방심하였더니 상장이 꾸짖으시기를 신병이 목줄을 잡고 있는데 어찌 방심하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구절도 이제 다 해석을 해봐야 돼.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오선위기 도수의 총결론이다. 뭐라는데, 상실험으로 종어간한다라고 했다. 상실험으로 종어간한다. 천지공사를 마치다. 천지공사를 마쳤다. 상실험으로 종어간한다. 종어간한다. 종말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한다. 상실험으로. 그럴 때 개벽시대 어찌 전쟁이 없겠냐 하시니라 하면서 상실험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라고.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지만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 놓으리라 하시고,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탕지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통에 코로나19보다 더 지독한 병들이 더 터진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그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이기고 지는 쪽 없이 멸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천하대세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루는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매사에 주인 없는 공사가 있느냐. 각국에서 와서 오선이기 도수로 바둑을 두다가 갈 적에는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어주고 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서 상상을 할 때, 북쪽에서 넘어와서 끝판이 난다.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한 6.25 저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8선이 여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38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재밌죠? 자, 그래서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근데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사실 이미 여기에 보면 38선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큰 전쟁이 중국에서 일어나니 중국은 세계에서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 놓으리라. 이 말은 다른 표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 현재 그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오성산에 이사하신데 하루는 공사를 행하면 말씀하시려 삼변이라야 성국이다라 하시고 오성의 기령을 배악해 하시고 오성산은 북방의 인력수라 채울 수 있다. 오성산은 동서양 기계통이니라. 오성산은 동서양 전기통이니 번개는 제주 번개를 잡았습니다. 오성산은 오선 위기.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순서는 훈수하고 갈적에는 바둑방 바둑을 놓고 간다. 오성산은 오성에 있고 성덕리가 있고 서덕료가 있고 사옥계니라. 자, 이건 도대체 뭐냐? 오성산과 오선 위기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성산, 오성. 근데 우리가 오성. 자,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오룡봉성과 관계. 오룡봉성. 오룡봉성. 봉, 밭들봉자. 오룡봉성이라는 말이 있어. 오룡봉성. 오룡봉성이 오성산. 오룡봉성하는 산이 오성산이야. 근데 이 오룡봉성 하는 곳이 바로 오선 위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오룡이 오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룡봉성, 오룡봉성, 오선 위기. 이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룡봉성. 오룡봉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성산. 그래서 오성이라는 날, 오성산. 태보님이 이제 오성산을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오룡봉성과 오선위기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오룡봉성과 오선위기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 해석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선위기 혈은 어디에 있느냐? 결론을 얘기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던지자면은, 오선 위기혈은 바로 여기 강궁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궁. 여기가 오선 위기혈이다 라고 하는. 자, 여러분의 몸 안에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 숨겨진 방이 있는데 감춰진 혈이 있어요. 심장에, 여러분 심장에. 그 심장 근처에 심장에 혈이 있는데 그 혈자리가 바로 강궁이라고 불리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오선위기 혈, 여기가 바로 오선위기 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바로 오선위기 혈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창에 있는 회문산에 있는 그 오선위기 혈이 그 오선위기 혈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땅에 오선위기 혈이고 사람 속에 오선위기 혈이 있는데 사람 몸속에 오선위기 혈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강궁이다. 그래서 강진상 선생께서 지금 계속 얘기한 그 오선위기 혈은 바로 중단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 중단전에 있는 강궁, 숨겨진 혈이 하나인데 강궁혈을 얘기하는 것이다. 강궁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이치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회문산 오선위기혈에 관련된 여태까지 쭉 강진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되도록이면 다 세세하게 짚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